안녕하세요. 이게 중국산 3D 프린터 엔더3입니다. 이 엔더3가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참 우주선에 비교될 정도로 아주 정밀하게 잘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잘못됐어요. 필라멘트를 여기다 걸어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이쪽으로 온다 하더라도 여기가 압출기거든요. 압출기로 들어가는 데가 이게 이렇게 꺾어지게 돼 있어요. 압출기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대각선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자연스럽게 들어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잘 만들어진 엔더3지만 이게 아주 옥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 3D 프린터로 무언가 사업을 해보려고 이 3D 프린터를 똑같은 기종으로만 여러 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아직도 시제품은 안 나왔어요. 지금 요게 1kg 짜리인데 필라멘트를 한 30개 쓸 동안 아직도 시제품을 못 만들어냈고요. 이게 이제 뭐 하나 인쇄하려면 보통 3일, 4일씩 걸리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이 시제품을 수십 개를 만들긴 만들었어요. 그러나 상품으로 제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상품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 인쇄만 계속 하고 있고요. 시제품이 오늘내 하면서 아직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필라멘트를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불량이 있어요. 필라멘트가 톡톡 부러지는 필라멘트가 있어요. 이 필라멘트가 톡톡 부러지면은 요것도 못 쓰지만 엔더3는 못 쓰진 않아요. 이게 뭐 정전이 됐다든지 아니면 임의로 필라멘트를 교환한다든지 할 때 푸시 버튼을 눌러서 프린터를 일시 정지를 시키고 다시 집어넣고 리셋 버튼을 누르면 이제 프린터가 중지를 했다가 다시 인쇄는 돼요. 그러나 이 필라멘트 불량 필라멘트가 이제 톡톡 부러지는 거는 문제가 이제 여기에 끼인다고요. 이게 끼면은 이제 이걸 완전 분해를 해야 돼요. 완전 분해를 해서 뭐 저는 사실 별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3D 프린터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3D 프린터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여기 뭐가 끼는 거, 헤드나 헤드목에 필라멘트가 부러져 가지고 끼는 거. 이 헤드는 섭씨 한 200도에서 한 250도 정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낄 수가 없어요. 그 250도 이상 올라가는데 이게 180도만 녹는 거라고요. 이게 PLA. 그러나 요즘은 180도에 안 녹더라고요. 이게 240도에서 한 260도가 돼야 녹는데 어쨌든 필라멘트 온도는 뜨겁기 때문에 이게 필라멘트가 여기서 엉겨 붙을 일은 없어요. 그런데 불량 필라멘트가 걸리면은 엉겨 붙습니다. 노즐도 꽉 막혀버리고 노즐목도 꽉 막혀요. 저는 문제가 없어요. 그건 뭐 그게 일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뜯었다 맞췄다 하는데 상관이 없지만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알리에서 그 필라멘트를 이게 요거 하나가 한 300g 나가거든요. 요거는 1kg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실수 없이 인쇄를 했다면 이거 3개 인쇄를 하고 이게 100g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자라니까 떼어내고 새 걸 또 끼운다고요. 그러면 100g, 200g씩 남은 필라멘트가 이게 아주 많이 쌓여요. 계속. 이거 버릴 거예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라멘트 용접기를 구입을 했고 필라멘트 용접기 사용법도 올렸어요. 필라멘트 용접기가 처음에는 안 돼서 이거 사기를 당한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아주 잘 돼요. 정말 그 한마디로 기똥차게 됩니다. 참 그 어떤 그 천재가 만들었는지 그런 걸 다 만들어냈어요. 기가 막히게. 돈도 몇 푼 안 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필라멘트 용접을 한 자리가 딱딱해져요. 저는 이제 완전 도사급이니까 이 3D 프린터의 최고 중에 최고 기술자이고 필라멘트 용접도 완전히 뭐 그냥 전문 정말 기가 막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가 막히게 용접을 해도 용접한 자리가 딱딱해져요. 딱딱하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 압출기를 통과를 못해요. 10번 용접을 하면 한 번, 두 번 정도는 잘 들어가요. 그런데 8번은 실패를 해요. 그래서 참 내가 이상하다고 올렸어요. 이게 여기 테프론 튜브하고 여기 피팅도 다 통과를 해요. 그런데 걸어놓고 보면은 꼭 그 용접한 자리에서 턱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동영상도 올렸어요. 참 이상하다고요. 이 필라멘트 용접도 완벽하게 했고 모든 게 이상이 없는데 테프론 튜브하고 피팅도 다 통과를 하는데 압출 기어를 통과를 못 한다고 참 이해할 수 없다고 내가 올렸어요. 그리고 엊그제
다시 여기를 이제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용접한 자리가 여기서 똑 부러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제 필라멘트를 여기다 걸어서 하니까 정상적인 필라멘트는 이게 좀 신축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휘어져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나 불량 필라멘트가 걸리면 톡 부러지고 용접한 자리가 여기서 톡 부러지는 거예요. 아하, 이거를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다. 옆에서 이쪽에서 들어가야지. 이쪽에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필라멘트 용접기를 옆으로 들어가는 장치를 만들어서 다시 올릴 때까지 필라멘트 용접기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보류를 하시고 좀 기다리세요 라고 동영상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필라멘트를 여기에 꺾어지지 않게 들어가는 장치를 제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이 정상적인 필라멘트도 이게 불량이 걸려서 제가 그 프린터 보드에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 바꿔준다고는 했어요. 이게 이제 톡톡 부러지는 필라멘트가 걸리니까 3일 동안 인쇄를 했는데 이게 불량이 난 거예요. 딱 거기서 딱 떨어져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요만큼 또 허공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처음에는 필라멘트 불량인 줄 모르고 헤드 뜯고 뭐하고 이제 다 했는데 해가지고 또 인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또 그런 똑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거 검사를 하다 보니까 필라멘트가 톡톡 부러지고 부러진 게 여기 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린터 보드에 연락을 했더니 거기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사거든요. 바꿔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새로 하나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거 참 판매하는 사람도 그렇고 저같이 구매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서로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불량 필라멘트가 나오더라도 이게 좀 뭐 일부러 손으로 부러뜨리면 부러지더라도 여기만 통과하면은 여기는 녹으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여기 녹아서 적층이 되니까 약간 불량 필라멘트가 걸리더라도 그래서 이 필라멘트가 여기가 꺾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궁리를 좀 했어요. 어떻게 만들까? 자, 여기 이게 꺾어지잖아요. 이렇게 딱 꺾어지니까 요거를 꺾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서울에서 이제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작년 9월 달에 여기가 충남 예산군 응봉면 신리라는 그 시골에요. 시골로 이전을 했어요. 저는 장비가 많기 때문에 이게 한 100평은 가지야 다 들어간다고요. 이게 서울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정말 너무나 잘 왔어요. 참 공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아토피에 아주 그냥 지속한 아토피, 그 다음에 저 몇 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아주 아토피는 100% 나았고요. 어쨌든 요게 이제 서울서 이제 그 오면서 가지고 온 앵글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앵글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 작업을 하고 이걸 다 프린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기다 딱 대보니까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지금 그러니까 앵글이 큰 앵글이라고요. 일반적으로 튼튼한 앵글. 근데 요 구멍이 이 나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 작은 나사는 들어가요. 작은 앵글 나사. 근데 작은 앵글 나사 여기다 끼면 헛돌잖아요. 그래서 작은 앵글 요 삼각형 보강대를 여기다 대고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조이면 나사를 조일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조일 수가 있고 이렇게 조여 놓으면 요 자리 여기는 이제 잘라내야 돼. 앵글이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탁 걸립니다. 이거를 이 헤드가 위에까지 이제 출력물이 높은 걸 할 때 얼마까지 올라오는가 좀 보는 거예요. 위에까지 올려놓고 대충 이렇게 해놓고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다 이제 요 필라멘트를 보빈을 여기다 걸을 수 있는 장치만 만들면 돼요. 이런 장치를 이렇게도 돼보고 저렇게도 돼보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절로 딱 돼가 이건 딱 됐어요. 여기까지는 됐잖아요. 이렇게도 이거 이제 필라멘트가 이제 내려갔을 때가 문제예요. 이제 자,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요게 고정이 아니라고요. 요 밑에서 인쇄할 때는 요게 이렇게 내려온다고. 여기서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려와서 당기고 여기서 당기든 여기서 당기든 여기서 당기든 거의 요 각도는 변함이 없죠. 그러나 요게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때가 이제 문제라고요. 이게 요 위치가 변해야 돼요. 이게 물론 안 변해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각도가 많이 줄겠지만 용접한 필라멘트를 쓰기 위해서는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용접한 필라멘트를 쓰려면은 요 각도가 최대한 수평이 돼야 되는데 수평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이 위치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장치를 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헤드가 여기 무거워져서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장치를 해가지고
이것도 올렸다 내렸다. 그러니까 밑에서 한 요만큼 할 때는 이걸 내려놨다가 위에 맞춰 올라왔을 때는 이제 올려준다든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요 나사를 풀어서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거는 둘째 문제고, 일단 이제 요렇게 이제 요걸 앵글을 잘랐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골이라 좀 뭐 누추하지만 넓어요. 그래서 뭐 창고도 제가 넓게 쓰고 모든 장비 다 들어가고도 뭐 이쪽 저쪽으로 터가 많아서 내 마음대로 뭘 쓸 수 있고요. 땅도 이쪽 저쪽이 많이 있으니까 뭐 작물도 많이 심고, 어쨌든 뭐 서울같이 깨끗한 이런 걸 바라면 여기 오면 안 되고요. 요 밑에는 이제 여기는 안 보이지만 앵글 자르는 그 수동 절단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수동으로 자르니까 여기가 좀 구부러져요. 그래서 좀 대충 펴놓은 거고요. 이거 제가 이제 공작의 기초, 톱질하는 법 이런 것도 여러 번 내가 올렸죠. 그게 이거라고, 이 창고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톱질을 하는데, 이 셋톱이 제가 지금 심장 수술을 받아서 건강한, 겉으로 보면은 뭐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힘을 못 써요. 심장 수술도 그냥 뭐 가벼운 수술이 아니고 수술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뭐 거의 뭐 사망했다, 죽었다 살아왔다고 봐야죠. 그렇게 이제 큰 수술을 받고 나니까 겉으로 봐서는 뭐 멀쩡해도 신체 기능의 한 반은 잃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거의 폐인이 된다고 봐야 돼요. 저는 이제 워낙 강체질이고 평소에도 이제 건강을 많이 챙겨서 많이 회복을 했는데 힘을 못 써요. 생수 한 통을 못 들어 올렸어요. 냉온수기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내가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도 이 톱질을 하는 게 계속 하루 종일 톱질해도 힘이 하나도 안 듭니다. 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 쇠가 없고 허공에서 톱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톱질을 한들 힘이 안 들잖아요. 이 톱이 제가 공작의 기초로 올린 몇 달 전에 올렸고, 이 톱 자체가 톱날이 뭐 몇 달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한 1년 이상 써도 이 톱날이 닳기 전에는 부러질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제 초보자는 이 톱날이 부러져서 아주 문제죠. 제가 지금 바이스를 여기를 조여야 되는데 안 조여서 그래요. 이 금속이나 아니면 이 필라멘트나 요 3D 프린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밑에서 내가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요. 요 금속이 지금 앵글이니까 이게 이른바 이게 이제 떡철이라고요. 물른 쇠, 강한 단단한 쇠가 아니죠. 이런 건 주물이고, 주물은 오히려 단단하니까 가공하기가 더 쉬워요. 이제 여기에 뭐 찡이 박혔다고 그러는데 아주 단단한 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스프링 이런 거는 톱으로는 먹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금형 만드는 금속, 그건 아주 고급 금속이고 단단한 금속이거든요. 그런 금속은 톱이 잘 먹어요. 구멍도 잘 뚫어지고. 이런 건 금속이 물러서 톱이 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살살 달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저같이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사람도 하루 종일 톱질을 해도 요거까지 뭐 잘라도 이상이 없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기 이제 보통 쇠줄이지, 야슬이라고 그러죠. 이거 실내 쓸 거니까 이거 날카로운데 손 다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다듬어 가지고 이걸 이제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다 집어넣을 저거를 만들어야 돼요. 3D 모델링을 해야 돼요. 저는 항상 이제 설계 도면을 스케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구상을 했는데 콘 두께가 지금 한 60 정도 나와요. 보빈 홈이. 그러니까 요건 45 정도 하고 여기는 55로 해가지고 여기다 걸어놨을 때 보빈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턱에 걸리라고 요거를 10mm 양쪽으로 그러니까 5mm 턱을 준 거예요. 여기는 80이고 요거 70에 80에 15로 해서 요거를 처음에는 구멍을 뚫을까 여러 가지 궁리를 했는데 그냥 글루건으로 붙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좀 만들 겁니다. 요거는 이제 도면을 지금 일러스트로 이렇게 도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걸 수정을 한다든지 할 때 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면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게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123D 프로그램이에요. 123D 디자인. 이걸 실행을 하고, 이게 상업용은 쓰면 안 되니까요. 무료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해야죠. 자, 이렇게 123D를 실행을 하고, 지금 여기가 70에 80이고 높이는 15에 이걸 먼저 여기서부터 인쇄를 해 나올 거예요. 여기가 밑이라고요. 70에 80에 15를 먼저 그려줘야 돼요. 자, 여기서
이 스케치에서 여기 스케치 렉탱글 선택을 하고 화면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다시 가져가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는 70, 긴 쪽은 80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리입니다. 도면은 다 이렇게 하고 15를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약간 기울여 준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컨스트럭트에 익스트루드가 있어요. 요거를 하고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15, 1.5cm죠. 15 하면 15막 이거를 하기 전에 가운데를 먼저 해야 돼요. 자 여기 항상 탑뷰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탑뷰에서 작업을 하고 요 원을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직경이 여기는 45, 45를 먼저 그려야 돼요. 45에 여기 높이가 80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경은 이거는 뭐 어디 기계에 쓸 게 아니니까 대충 그려도 된다고요. 대충 요 정도로 이 정도 해볼까요? 한 요 정도에서 자 한번 클릭하고 다시 클릭해서 나온 다음에 45 하고 엔터 치면 이거 원이 그려지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약간 기울여주고 여기 컨스트럭트에 엑스트루드를 선택을 하고 요거는 15라고 했잖아요. 15를 해주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80이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80을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원을 그렸으니까 요 15를 더 해야죠. 그러니까 105를 그려야 된다고요. 80이 아니고 105. 자 여기서 이 높이는 105입니다. 컨스트럭트 익스트루드로 요거는 105를 해서 엔터를 치면 이게 105가 되잖아요. 그래야 여기가 15 요거 10이니까 105에서 15 요게 80이 되죠. 자 여기 탑뷰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요걸 또 그려야 되잖아요. 요거는 55잖아요. 여기는 45인데 더 두껍잖아요. 여기다 필라멘트를 걸었을 때 빠지지 말라고 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55를 그리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스케치 서클을 선택을 하고 자 여기를 확대를 좀 하고요. 여기 한번 클릭한 다음에 다시 클릭하고 이건 55잖아요. 55 엔터 55를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약간 기울여 주고 또다시 컨스트럭트 익스트루드 여기 클릭하고 15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하이드 스케치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아까 그 앵글에다가 여기다 어디 갔어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코너 요거 빈 거 다 쓴 거 많이 있으니까 그걸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걸어주려고 그래요. 자, 요렇게 여기는 이제 여기 인쇄하는 필라멘트가 걸리고 여기는 다 쓴 빈 코너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꺾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또 꺾어지죠. 그래서 이걸 움직일 수 있는 뭔가 또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오기는 이 3D 프린터 이게 엔더3가 220, 250인데요. 실질적으로는 200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보고 된다 하더라도 그건 뭐 며칠씩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최대 크기보다 한 80%만 출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올라올 일도 없어요. 한 요만큼만 올라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해놓으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압출기가 여기쯤에 달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여기서 내려오는 거 밑에 있을 때도 완만하게 들어가고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완만하게 들어가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고 요거는 글루건으로 그냥 붙여도 된다고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런 데는 요걸 좀 이걸 이제 일단 저장을 합시다. 여기서 저장을 하는데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여기 조금 전에 이제 내가 이제 하나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요거를 2라고 합시다. 2로 저장을 하고 요거 이제 원본이에요. 원본. 여기 있는 원본이라고요. 이게 요거는 이제 망가지면 안 되겠죠. 그대로 놔두고 자 여기서 다시 세이버 카피 투 마이 컴퓨터 해가지고 2잖아요. 2이면서 라운딩을 준 거. 라운딩을 줘버리면은 원본에서 이게 나중에 라운딩 되기 전으로 이게 환원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모디파이에 여기 필렛 있죠. 필렛. 요걸 선택하고 요거 한번 클릭, 시프트 누르고 요거 클릭,
요거 클릭. 그리고 요 바깥에 요거까지 클릭하고, 한 3 줄까요? 3? 이렇게 이제 부드러워. 여기는 주문 안 되죠. 여기는 이제 턱이니까 턱에 딱 걸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리고 요 밑에도 여기서 모디파이에서 필렛 여기 선택하고 시프트 누르고 여기 하고 이게 3을 주면은 일단 보기에도 좋고 날카롭지 않으니까 어쩌다 손이 스쳐도 상관이. 여기도 해야 되겠네. 여기도. 자, 여기서 필렛 요거 선택, 요거 선택. 여기는 밑에는 됐잖아요. 여기도 3 이렇게 해 놓으면은 됐잖아요. 이쪽은 뭐 붙일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이쪽도 주는 게 낫겠네요. 왜 주는 게 낫냐? 글루건으로 붙이려 하더라도 여기가 좀 공간이 떠야 이거 여기 앵글에서 벗어난다고요. 벗어나는 쪽이 날카로우면은 또 손을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필렛 여기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이거 한꺼번에 다 선택이 돼 버리네요. 그러면은 여기도 3을 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앵글에다가 붙였을 때 앵글에다가 여기다 여기 글루건으로 떼우기도 좋잖아요. 가장자리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고, 자, 세이브 저장을 하고, 이게 이제 요거라고요. 여기서 지금 탑뷰에서 작업을 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뭐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도 여기서부터 인쇄되는 거라고. 여기부터 인쇄가 되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쇄가 돼서 올라가는 거라고요. 여기는 이제 앵글에다 붙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이제 여기 엑스포트 S3D하고 STL로 저장을 해야 돼. STL 파일로. 그리고 여기서 파일에서 OK 해주면은 지금 이게 필라멘트 보조축이라고요. 필라멘트 보조축. 내가 지금 하는 게 필라멘트 보조축 만들기라는 거예요. 필라멘트 보조축.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이름을 필라멘트 보조축. 근데 날짜까지 뭐 쓸 건 없잖아요. 필라멘트 보조축 만들기. 보조축만 하죠. 뭐 보조축으로 여기 STL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 그리고 나서는 이제 큐라를 실행을 해야 돼. 자, 큐라가 실행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큐라에다 엔더3를 이거 커스텀으로 인식을 시켜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열기 클릭해 가지고, 자, 여기서 필라멘트 보조축이잖아요. 여기에 조금 전에 저장한 거 있잖아요. STL 파일이 이게 슬라이서를 하기 위해서 STL 파일로 저장을 한 거고요. 이렇게 불러오면은 이거는 이제 만일에 크기가 크면은 여기서 위치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회전도 시킬 수 있고 다 있는데 지금은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0.2네요. 0.2 내가 쓸 거니까 0.1로 하겠습니다. 좀 레이어를 낮게 하고, 그 다음에 벽 두께 3.2. 벽은 내가 쓸 거니까 두껍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 체온 밀도를 100%로 했네. 100% 하면 뭐 너무 꽉 차버리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한 50% 하겠습니다. 50% 하고, 프린팅 온도가 이게 옛날엔 180도 했는데 이제는 240도를 안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자, 프린팅 속도는 이거는 별 의미는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올린 동영상에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만 엔더3의 이 재원상 속도는 120ms/s예요. 초당 120ms. 상당히 빠른지만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패널에서 이 1200이든 2400이든 12000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뭐 무한대로 거의. 물론 막 프린터가 그냥 벼락치듯이 움직이니까 제대로 프린팅이 안 되죠. 그래서 요거에 뭐 몇 배 정도는 올릴 수 있으니까 이 속도는 거의 뭐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큐라에서 기본적인 속도는 120으로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냉각이 좀 덜 되라고 90으로 했어요. 이게 빨리 식어버리면은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서포트가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서포트라는 게 여기는 이거는 별 상관은 없어요. 서포트가. 그러나 서포트가 복잡한 구조물일 경우에
제가 좀 강아지 인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내드렸는데, 강아지 다리 인쇄할 때 다리 사이가 서포트가 없으면 위에 가서 몸통 인쇄가 안 된다고요. 그 서포트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게 지금 빌드 플레이트 위에다 가겠다. 여기 지금 어디야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서포트가 이 본품 위에 생겨가지고 밑에가 쨍그랗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빌드 플레이트 위에다 생겨라 이렇게 했고, 이게 기본값이 15%입니다. 서포트 밀도가. 제가 강아지 할 때는 PLA는 5%, 3%까지 내리고, ABS는 이거를 15%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ABS는 안 돼. ABS는 절대로 쓰지 마세요. 무조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이 빌드 플레이트 여기가 레프트로에, 레프트가 여기 가장 넓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해 놔야 나중에 여기를 다시 불러오면 이대로 이 설정이 그대로 따라온다고요. 지금 여기서 요거잖아요. 필라멘트 보조축, 필라멘트 보조축. 꼭 이 앞에 이게 저 큐라에서 이게 붙더라고요. 보조축이라고 저장을 했으니까 나중에 그것만 불러오면은 이제 이거를 뭐 이제 수정을 할 때, 큐라 수정할 때 그거 쓰는 거고, 이걸 또 슬라이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슬라이싱 한 파일이 3D 프린터로 가지고 가서 인쇄하는 파일이에요. 최종적으로. 자, 슬라이싱이 완료됐습니다. 23시간 1분이 걸린다고 나오네. 이거 그러니까 여기 말고 엔더3 프린터에서 이 속도를 지금 120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500 정도로 올려버리면은 이거 뭐 한 10시간 그래 인쇄가 됩니다. 자, 디스크에 일단 저장을 합니다. 저장 보조축이잖아요. 여기도 앞에가 꼭 이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일단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고 여기 폴더 열기 하면은 지금 저장한 파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는데 요거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에다 복사해 넣어 가지고는 이 한글 이름이 있으면 안 돼요. 3D 프린터도 출력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뭐 영어로만 뭐 나만 알아보면 되니까 필라멘트 뭐 보조축 영어로 써도 되고, 이렇게 영문으로 해야 돼요. 이름을. 지금은 내가 나중에라도 언제라도 알아보고 수정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한글로 저장이 되어 있고, 프린터에 가지고 갈 때는 이게 영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